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피 전반적인 소개를 우리 배수연 프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배수연입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피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피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취업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집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 거 많으시죠? 궁금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피가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피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피의 교육장은 전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산 이렇게 5개 지역에 캠퍼스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 장소를 선택하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피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보겠습니다. 사피의 교육과정은 전체 1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과정 5개월과 1차 자폐어, 그리고 심화과정 5개월, 2차 자폐어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과정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기초 코딩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가 되고요. 심화과정 5개월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실전형 프로그래밍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입니다. 자, 심화과정 기간 동안 개발 실력과 협업 능력은 실무용 개발자만큼이나 향상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5개월의 교육 과정이 종료되면 2번의 자폐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폐어 시기에는 사피 교육생을 위한 채용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취업 관련 다양한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 취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피의 기본 과정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파이썬, 자바, 인베디드, 모바일 등 4개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의 코딩 역량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는 파이썬을 기본으로 학습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전공자는 자바를 기본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인베디드 트랙은 현재 서울에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캠퍼스에도 인베디드 트랙을 검토하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지원 결과나 입과 후 분반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므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은 각각 7주간의 공통 특화, 자율 프로젝트 이렇게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공 구분 없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고 훌륭한 프로젝트,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웹과 모바일 그리고 교육생 개별적인 관심도에 따른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여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사피는 1년간 몰입도 높은 IT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1년간 1600시간 이상의 학습으로 대학교 전공 수업 2배에 달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교육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피는 소프트웨어 교육뿐만 아니라 현업에 있는 개발자와의 멘토링, 그리고 자치회 운영, 그리고 사피데이 등을 통해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피 미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통해서 융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 기업 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취업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피 교육생 채용 우대 기업은 93개가 있습니다. 채용 시에 사피 교육생들을 특별히 우대해주는 회사가 93개나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기에서 4기 수료생 중에 77%가 이미 취업에 성공을 하였고요. 이 교육생들이
취업한 회사를 보면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스타트업 모든 분야에 많이들 취업을 했고요. 전체 약 544개 회사의 사피 교육생들이 취업하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 결과가 좋은 배경을 보면 사피 교육생만을 위한 그 배경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자, 사피 교육생만을 위한 회사 설명회, 그리고 사피 특별 전형, 그리고 사피 채용 박람회, 그리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을 거듭할수록 사피를 찾아오는 기업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모집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사피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피의 인재상은 논리적 사고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열정과 학습 의지가 넘치는 젊은 인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차세대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재상을 기반으로 사피는 모집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모집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서 접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인터뷰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지원서 접수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과 인터뷰는 각각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을 합격해야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피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만 29세 이하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서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졸업 예정자는 2022년 2월 졸업이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전공은 무관하니 소프트웨어 전공, 비전공, 이공 모두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미취업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가 취업자의 기준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인터뷰 시작일부터 본교육 시작일 전까지 재직 상태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현재 졸업 예정자분들은 인턴이나 다른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더라도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교육 시작일, 사피가 교육을 시작하는 일정부터 입과 가능하셔야 되시고요. 입과 후 1년간 사피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하나요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병역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21년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 완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 요건 모두 충족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반드시 지원하실 때 졸업이 불가한 사항 없는지 점검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지원서 작성 부분입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 중에 해당 항목을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기본적인 인적사항, 학력, 경력 및 어학, 그리고 희망지역, 교육 이수 희망지역을 선택만 해주시면 지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대비해서 상당히 간소화된 절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지원서 작성 화면입니다. 네, 기본 인적사항 그리고 학력 입력해 주시고요. 경력사항 해당 사항 없으시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 희망 지역 선택해 주시면은 지원서 작성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에세이 작성 부분인데요. 7기 모집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에세이가 간소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기존에는 2가지 주제 각각 1000자의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가지 주제 그리고 500자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세이 작성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지원서 제출 후에 여유 있게 에세이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인데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은 지원서 접수 이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초가 되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전형입니다.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풀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수학 공학에서 사용되는 행렬, 수열, 확률 기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집 과정인 인터뷰입니다. 자, 인터뷰는 사회 동향, 이슈 전반에 대한 관심도와 이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전형입니다. 자, IT 관심도 그리고 사고 추론 능력, 열정을 평가하고 프레젠테이션과 자유 Q&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 시에 여러분의 열정과 학습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집 일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11월 9일에서 11월 21일까지 에세이 작성이 진행이 됩니다. 11월 13일에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시험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앞에서도 계속 보여드렸던 화면이기는 합니다. 자, 사피의 7기 모집 규모는 1,15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자, 럭키한 7기만을 위해 특별히 최대 규모로 진행하니 많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피는 매월 교육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2022년부터는 7기부터 해당이 되죠. 정부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훈련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캠퍼스는 추가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사피는 교육생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교육이라는 거는 누구나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력이 더해져야 이 교육이 더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꿈 사피에서 함께 현실이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사피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궁금증은 잠시 후 Q&A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소연 프로님. 정말 전반적인 모집에서부터 취업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그냥 보내드리기는 너무 아쉬워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4시 타임 이전에 2시에 비전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모집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실시간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전공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있었어요. 네, 7기부터 비대면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어떤가요, 프로님? 네, 지금 현재는 사피 교육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7기는 아직 비대면인지 대면인지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 방법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우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 교육 방법이 확정되면은 다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 PT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었어요. 자율 PT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자율 PT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약간 용어가 헷갈리신 것 같으세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자율로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IT 트렌드나 사회 트렌드, 사회 현상에 대한 부분은 주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에 따른 본인의 생각들을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하고 또 자유 Q&A라고 해서 지원 동기부터 개발자가 갖춰야 되는 소양들 여러 가지들 기본적인 인터뷰에서 보는 그런 질문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PT와 자유 Q&A 형태로 인터뷰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생각나는 대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킵했다가 네,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고 있어요. 네, 우리 사전 질문으로 들어왔었던 질문도 하나 또 알아볼까요? 네, 졸업 예정자로 지원을 했는데 중간에 졸업이 불가해지면 퇴소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어떤가요, 프로님? 네,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졸업 예정자이신 경우에 졸업 가능 여부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희 졸업 지원자 기준이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였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2022년 2월 졸업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입과를 하셨다. 근데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교육도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졸업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서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졸업 학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저희 질의응답을 또 간단하게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셨죠? 네, 혹시나 궁금한 게 생기시면 계속해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상으로 우리 배수연 프로님의 전반적인 소개 과정을 마치고요. 네, 지금부터 사피 과정 맛보기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사피 교육 과정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피에서 교육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강대범 프로님과 또 현재 사피에서 교육 중이신 두 분의 교육생을 저희가 모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생생한 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자리해주신 우리 강대범 프로님과 그리고 이미나님, 이현경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저분은 누구신지,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저분의 정체를 바로 좀 공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강대범 프로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강대범 프로입니다. 짜잔. 네, 얼굴 공개가 참 힘드네요. 네, 저는 지금 삼성 청년 소프트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기획을 맡고 있고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워낙 유행이라서 제가 한번 빌려서 써봤습니다. 지금 반응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좋아요. 지금 갑자기 채팅창에 여러 같은 지금 반응을 얻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직 사피 교육 기획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자리해주신 우리 교육생분들도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우리 이현경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피 5기 이현경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비전공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파이팅을 전달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이민아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피 5기 교육생인 이민아라고 합니다. 저는 일어인문학을 전공한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시청 중이신 비전공자 분들이 얼마나 또 힘을 얻고 가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강대범 프로님. 네, 사피에서 우리 교육 기획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피 교육 과정, 우리 아까 배수연 프로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인사드린 강대범 프로입니다.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의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입사를 해서 삼성전자에서는 소프트 엑스퍼트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개발자가 됐었고요. 그 개발 경험을 이제 회사에 살려주셔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이제 업무를 좀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뭐 삼성 공채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공채 출제 위원이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사피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교육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뭐 다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에 이제 제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인물 혹은 이제 뭐 썩은 물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사피 고인물로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드리면 삼성의 그 사회공헌 테마가 이네이블링 피플입니다. 이네이블링 피플, 사람을 이제 굉장히 쓸만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자. 이게 저희의 어떤 사회공헌 테마인데, 사피도 역시 그런 테마의 일환으로서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100개는 아니지만 한 10개는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개발자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본기를 갖춘다. 너무 뭐 뻔한 말이긴 한데 기본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학습이 가능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그런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피는 당연히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런 기본기, 약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고3 수험생처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1학기 기본기 과정이 있고요. 현업에 인턴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통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실무 어떤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그 사피의 2학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보통 많이 쓰는 그런 개발 시스템을 바탕으로 크게 3번 정도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 3번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보통은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보는 분들이 이렇게 좀 오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냥 다른 거랑 똑같은 웹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아니야? 많이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나면은 약간 보여주는 게 좀 부족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저도 항상 만들고 나서는 만들고 나면 결과가 막 이런 거예요. 막 100점 만점에 99점. 제가 훌륭한 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프로젝트죠. 보여주는 걸 해야 된다. 웹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고, 두 번째는 기술을 하나쯤은 해봐야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IoT 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두 번째 특화 프로젝트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피를 하기 전이나 뭐 혹은 사피에 들어와서 어떤 꿈이 생기셨을 거예요. 어떤 꿈이냐? 내가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 이게 부족했다, 사회에. 그런 거를 아마 해보고 싶은 꿈이 다들 있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꿈을 자율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지만 사피에서 굉장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본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개가 길었나요? 아니요. 네. 너무나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본기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굉장히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왜 작은 씨앗 하나 있죠? 그 씨앗 하나를 심어서 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또 아주 커다란 숲을 이루잖아요. 마치 이 사피 일련의 과정이 정말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가치로운 일을 우리가 사피가 하고 있고 또 우리 강대범 프로님이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교육생분들한테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아 교육생님,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여전히 교육 과정이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어떠신지 우리 교육생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 파이썬에 어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저는 이런 언어에 파이썬의 파자도 몰랐던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1학기에 특히 5개월에 이론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파이썬으로 이용한 이제 자국어의 백엔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론트엔드, 그리고 안드로이드까지 현재 도전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전부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체계적인 사피 교육 과정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학기 때에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한 이론 지식을 배우고 또한 이 부분을 복습하고 모르는 부분을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면서 온라인 코칭을 통해서 교수님과 함께 또 이런 저의 파이썬의 파자도 몰랐던 제가 파이썬으로 코딩 테스트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주신 이런 교육과정 덕분에 여태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저도 파이썬의 파도 몰랐던 제가 코딩 테스트도 보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안드로이드까지 3개 언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 모든 교육 과정이 어렵다라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저희를 이끌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이 비전공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공 뭐 하셨다고요? 일어일문학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일어일문 전공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전공자답게 아우 실력자답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이현경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미나님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파이썬의 피읍자도 몰랐던 비전공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1학기 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 함께했던 스터디가 기억에 남는데요. 사피 내부에서 여러 스터디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교육과정을 함께 잘 마치실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게 자발적인 또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막 질문도 올라오고 정말 막 하트 뿅뿅은 왜 올라오는 건지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의 호응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이민아님, 이현경님 이렇게 간단한 설명만 제가 들어봐도 왜 이 사피에서 1년 과정이 이제 왜 우리 영어 조금 배운다 하면은 이렇게 알파벳 떼고 문법 조금 하고 이렇게 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왜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요. 마치 이거 뭐 사피 1년 하면은 나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 강대범 프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죠. 이 교육 과정을 다 하고 나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네, 비전공자이지만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실력 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기였으면은 진짜 이거를 말로만 설명드리고 굉장히 쉽지 않은 설명이었었는데 여러분은 행운의 7기라서 7기를 준비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마침 교육생들이 만들었던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이라고도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상현실 중에서도 VR 이렇게 착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착용하고 역사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교육생들이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VR 속에 들어가서 뭐 태극기도 그려보고 3.1운동도 실제로 겪어보고 이러면서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체험형 그런 역사교육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거의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BTS라고 이제 하는데 백투더 스쿨의 이제 약자고요. 이거는 요즘에 이제 언택트나 뭐 비대면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만나기 힘든 학교 그 친구들끼리도 만나기 힘든데 자신의 아바타를 이제 조정해서 같이 강의실에 모여서 수업도 듣고 같이 화상 채팅도 하면서 재미있는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BTS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BTS 하면 사실은 뭐 방탄소년단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예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지 모르고 막 예매를 했었는데 3일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2개를 예매하는 성공을 거뒀었는데 그 이유가 티켓팅 하면은 ticket.interpark.com이라는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다가 몰려서 폭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tour.interpark.com으로 들어가 볼까?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막 예매를 막 성공하면서 빈자리가 많은 걸 보면서 방탄소년단 인기 거품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하는 망언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사피 7기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거는 다 이제 기본이 될 겁니다. 이런 뭐 이렇게 뭐 예매하고 이런 방법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쉽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정도는 예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끝나고 서울에서 이제 콘서트 열리면 많이 예매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코빗이라고 하는 이제 좀 귀여운 이름을 가진 코딩용, 유아용, 초등학생용 혹은 처음으로 코딩을 접하는 분들이 수학적인 사고나 컴퓨터적 사고를 좀 기르기 위해서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용 플랫폼입니다. 게임하듯이 그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아기 펭귄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험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사피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육생분들이 사회공헌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런지. 이름은 보다라고 하는데 청각 장애인분들이 사실 언택트 비대면이 되면서 만나서 들으면 좀 쉬운데 온라인으로 막 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착안을 해서 이제 수어로 보여주든지 실제로 이제 텍스트가 된 거를 수어로 보여주든지 귀로 이게 들어야 되는 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연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한 개만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스쿨 프로젝트는 비대면 학습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과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끄덕끄덕 팀에서 개발한 코딩 학습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공부 플랫폼을 넘어 친구들과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와 같은 가상 환경을 통해 사용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컨셉에 맞는 다양한 기능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인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고민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프로님 이게 교육생들이 진짜 만든 것이 맞나요? 네, 교육생들이 실제로 만든 게 맞고요. 진짜 놀라운 거는 이게 불과 6주 정도 만에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죠. 세상에 사피 과정 들어오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지금 또 프로젝트 또 영상 보셨으니까 또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킵해놨다가 언제든지 또 질문에 해답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교육생분들도 지금 프로젝트 수행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이현경님, 지금까지 수행한 그 프로젝트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2학기 프로젝트에 앞서 1학기에 교육과정들을 관통하는 관통 웹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고요. 이제까지 공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2가지의 성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통 프로젝트에서는 유저들의 경로와 장소를 별자리로 표현하는 SNS를 개발하였고, 특화 프로젝트에서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와 닮은 문화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기술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풍부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저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자기소개서 있죠. 그냥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훌륭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경님, 또 우리 비전공자로서 우리 프로젝트 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민아님, 우리 사피 교육을 통해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이 하실 텐데, 반대로 또 비전공자인 덕분에 또 갖고 있는 그 장점 뭐가 있을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비전공자는 1학기에 오히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더 빠르게 다른 코딩 언어와 혼동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 특히 파이썬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라는 언어를 기존에 배운 교육생들은 파이썬을 동시에 배우면서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편견 없이 파이썬을 제 것으로 더 빠르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주로 저희가 실전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획 단계부터 모든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팀원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제 전공은 일어일문학과인데요. 저는 외국인이 가이드 없이도 투어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했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어 지원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한 제 전공인 일본어와 그리고 제가 이제 제 2외국어로 더 할 수 있는 중국어를 살려서 두 언어를 살리면서 외국어 지원 기능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공자지만 팀원들은 전공자, 비전공자가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전공자는 이제 보통 학부 시절에 들은 데이터 관련 구조 수업의 그런 베이스를 기반하여서 제가 DB 구조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서로가 상호 도움을 받으면서 프로젝트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빛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일문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네, 말로만 듣던 그 융합 인재가 바로 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소프트웨어와 관련 없는 전공이 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도 지금 방금 들으셨을 테고요. 비전공자와 또 전공자가 힘을 합치면 너도 나도 융합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설명을 막 들으시면 아마 또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받은 사전 질문들을 우리 강프로님과 교육생 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궁금하신 게 생각이 나시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모른다. 네, 여기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정말 그거부터 걱정이에요. 그죠? 네, 과연 비전공자도 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전공자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 네,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민아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막연하게 비전공자가 어떻게 그 많은 언어들을 다 배울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피에서는 일단 9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기간 동안 한 번만 파이썬 문법은 이런 거예요 라고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고 그거를 저희가 혼자서 알아서 다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유튜브 강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강의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와중에 저희도 그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채팅창에 막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교육생으로서 강사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놓쳤다 싶으면 저희는 온라인 코칭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교수님과 또다시 일을 복습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양방향적으로 소통하며 또다시 복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매일 데일리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일리 실습 과제가 막 어려운 거다가 아니라 매일 배운 거를 간단하게 조그만 페이지라도 조그만 이미지라도 코드 언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통해서 매주 시험도 보고, 이 과정에서 시험이 조금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그 많은 시험들 덕분에 제가 바로바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했었고 모두가 할 수 있었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이썬만 배워도 5개월은 벅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파이썬도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 더불어 알고리즘 실력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그냥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많은 것들을 다 하시면 이분처럼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범 프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이민아 교육생님이 굉장히 한 1.5배속으로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듣다가 지금 저분이 교육생인가 사피 담당자인가 약간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잠깐 올 뻔했습니다. 비전공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취업률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내보냈던 77%의 취업률, 이게 뭐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인원이 많잖아요. 사피가 이번에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뽑고 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 막상 77이네요. 7기 되게 뭔가 운수 대통한 기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취업률로 보여주고 있는 거를 봐서는 이미 뭐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실질적으로 뭐 들어가는 내용으로만 보면은 파이썬이 굉장히 또 강력한 어떤 그 언어가 맞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시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툴에서도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비전공자 분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다음 질문은 또 우리 현재 사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온라인 수업 중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현경님이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피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메타모스트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원격으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교육 과정을 충분히 학습하고 수료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지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전 질문에 계속 답변을 드리는 동안 채팅창에도 아주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쏙쏙 올려주셨는데요. 즉석에서 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공자 같은 느낌이 확 나는 질문이 있어요. 주공님이 파이썬만으로도 백투스쿨 같은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요. 이거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완전히 진짜 비전공자도 이렇게 실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민아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백투스쿨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제 프로그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이썬반이어서 나는 그럼 파이썬으로만 할 수 있는 언어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건가라는 어떤 선입견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스스로가 자기에게 만드는 선입견이고요. 저희가 2학기 프로젝트에 가면은 팀원마다 각자의 역할이 누구는 백엔드고 누구는 파이썬만 써야 돼 라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이썬을 배웠던 기존에 어떻게 코딩 언어를 학습해야 되는 능력을 1학기 동안 충분히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때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을 됐었습니다. 파이썬 반이지만 제가 자바를 이용해서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파이썬 백엔드와 연결하는 부분의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저도 스스로 제가 과연 내가 자바를 모르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지만 오히려 파이썬을 배운 그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웠던 친구들과 구글링하는 능력 그리고 같이 소통하며 모르는 부분은 이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언어가 하나라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로 단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는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마지막 멘트가 좀 저는 또 인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또 질문 드려볼까요? 네, 윤민호님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다룬다. 잘 다룬다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이거는 강프로님이 한번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프로그래밍 언어 이 정도면 뭐 잘 다룬다 기준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뭐 상대적인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본다면 잘 다룬다는 결국은 첫 번째는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할 수는 있는가. 그러니까 뭐 잘 다룬다가 이제 그냥 안 보고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검색을 해서라도 구현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면은 저는 잘 다룬다까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이썬을 잘 다룬다? 그 사람은 자바를 내가 했을 때 걱정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 두 가지가 만족하면은 잘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걱정을 없애는 것을 또 사피가 지원을 해주겠죠.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강대범 프로님과 교육생 두 분이 또 현장의 소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비전공자이신 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네, 격려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 강대범 프로님부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시간이 비전공자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가 경험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엔지니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는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걱정을 이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걱정을 해결하는 사람들, 그게 엔지니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그 시간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알면은 해결할지 시작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해결자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이민아 님도 응원의 메시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 사피에 오시면 소프트웨어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기들과 함께 사람의 해안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슬기로 저희 사람도 얻고 소프트웨어 지식도 얻고 함께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경 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피는 비전공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길을 걸어갈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바로 지원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과정 맛보기에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 이현경님, 이민아님 그리고 강대범 프로님께 여러분 박수 채팅창에 마구마구 날려주시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강대범 프로님과 우리 배수연 프로님, 우리 두 번 보면 더 반갑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시간은 많지 않아서 여러분 딱 15분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것들에 먼저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지원 관련된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육 관련 질문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현재 졸업 예정자인데 인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신가 봐요. 지원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배 프로님 어떤가요? 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원 가능합니다. 자,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인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망설이지 마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훈련 장려금 지원을 추가로 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설명을 잠깐만 조금만 더 해주실까요? 네, 자 2022년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저희가 훈련 장려금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지방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서울이 아닌 대전, 광주, 구미, 그리고 부산 이렇게 4개 지역의 캠퍼스에서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기가 처음으로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교육 입과한 이후에 이제 내일 배움 카드도 신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 장려금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거나 이럴 거 없으세요? 지금 내일 배움 카드 없어도 지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요. 네, 지금 지원하실 때는 고민하지 마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요. 이 질문 이게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 사피 지금까지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 지방 캠퍼스별로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경쟁률 얘기가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극비 사항인 것 같은데 배프로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경쟁률 소문 너무 많죠. 소문으로 100대 1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 100대 1은 소문에 불과합니다. 100대 1 절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미리 겁먹고 지원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100대 1 절대 아니시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지원하셔도 되시고요. 자,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서울과 지역의 경쟁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4개 지역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50대 1? 70대 1? 걱정 안 하시고 100대 1인가?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경쟁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벌써 지원도 하기 전에 경쟁률 생각하시면 지원 못 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누구도 했대더라 말고 그냥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시면 가장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도 몇 가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네,
박각성님이, 네, 박각성님이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6개월 정도 국비 지원 트랙이랑 우리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AI 과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강프로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사피를 사실을 만들 때 거의 세상에 있던 모든 과정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알려진 과정들은 다 벤치마킹을 좀 했었고 해외에 있는 부트캠프들도 실제로 막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이제 프랑스 가서 이렇게 좀 둘러봤던 뭐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정부 지원을 받은 다른 이제 많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과정들도 있는데 다 장점들은 있습니다. 장점들은 있는데 사피랑은 차이가 뭐냐? 사피는 이제 1년 동안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인공지능 전문가를 만들겠다?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이걸 거예요. 그럼 대학원을 가지.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면은 전문가잖아요. 이거는 감히 그렇게 비교를 하는 순간 오히려 부족하다.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이론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왜냐하면은 활용을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사피를 마치고든지 사피에서 취업을 해서 다니다가 내 진로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다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기타 말을 하면은 좀 약간 결례가 될 수도 있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좋은 과정이에요. 네, 다 훌륭한 교육 의도로 다 가지고 아주 커리큘럼 잘 짜여진 과정인데 그래도 우리 사피가 좋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우리 기준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니엘 잭슨 님이 학점 은행제나 방통대는 불가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배수연 프로님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앞에서 저희가 지원 자격 설명해 드렸었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합니다. 자, 뭐 학점은행제, 방통대, 독학사 어떤 방법이든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구분받지 않고 있고요. 그냥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4년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면은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학점은행제, 방통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답변 희망차게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 김주은 님이 비전공자로서 소프트웨어 적성 검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물론 우리 교육생 그리고 수료생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에 대한 설명은 우리 강대범 프로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프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굉장히 뭐 이름이 거창한데 제가 1기 때 이제 준비를 할 때 저랑 이제 몇몇 분들이 같이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문제도 항상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만들었을 때 목표는 학습이 불가능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학습은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준비도 하고. 그런데 준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 정도 수학 능력을 여기다가 응용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뭐 고등학생만 돼도 되게 막 이렇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중학생 과정에서 배웠던 수학 지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적 사고인 거죠. 그 응용을 하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면은 저희가 과거에 공개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유형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뭐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라 말하기 그렇지만 시중에 있는 교재를 뭐 보셔도 돼요. 불안하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문제를 저도 많이 이렇게 사서 제가 봅니다. 보고 이 문제를 똑같이 나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오히려 피하고 점점 유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때 오히려 괜히 사피에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리는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으로 보되 유형에 대해서는 공개된 문제 정도 수준을 보고 나머지는 다른 여러분들이 하려던 거랑 같이 병행을 해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는 똑같이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렇게 꼬아서 내나요? 아니면 아예 다르게? 아예 다르게 꼬아서 내면은 점점 힘들어지니까. 예. 그렇죠. 우리 또 시험 보시는 입장에서 힘들면 안 되니까 또 아예 다르게 또 창의적인 문제들을 또 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우리 교육생분들, 수료생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별도의 준비를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뭐 길거리를 가면서 뭐 스터디를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코더코더님이 전공자와 비전공자 기준을 알고 싶어요. 네,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면 다 비전공자인가요? 아마 우리 지원할 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강대범 프로님 대답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그 전공자인데 전공자랑 사실 비전공자를 나누는 기준은 저희가 뭐 임의대로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가 헷갈린다. 그거는 본인이 보통 컴퓨터공학과에서 가르치는 전공들 있잖아요. 그 전공 학점을 얼마나 들었냐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봤을 때 한 20학점 들었으니까 난 전공자야. 그러면은 사실은 7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로 전공자라고 하면은 저는 전공을 한 70학점, 80학점 들었는데 굉장히 그러면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최소 미니멈이 35, 40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다른 전공인데도 난 전공학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자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전공자로 저희가 합격을 시켜주더라도 들어와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님이 적성 검사 후 결과는 에세이 작성 전에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배프로님이 얘기해 주시죠. 네,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죠. 정확한 이름은.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결과는 에세이도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에세이까지 다 평가한 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 작성 기간을 길게 둔 거는 여러분이 좀 더 여유롭게 내용 잘 작성하시라고 기간 여유 있게 둔 거니까요. 전체 다 저희 모집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지금 모집 설명회 Q&A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자로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예비 지원자분들께 격려의 한마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프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다른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뭐 걱정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사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걱정은 사실은 저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오든지 제가 이제 잘하는 게, 혹은 저희가 준비를 잘하는 게, 혹시라도 저희 예상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교육을 바꿉니다. 1기부터 7기까지 완전히 똑같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들어오는 분들이 다르고 알고 있는 게 다르고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되고 항상 달랐습니다. 그 걱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걱정보다는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흥미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 흥미를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미래에 뭐가 돼야 되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의 말씀 주셨어요. 우리 배수연 프로님도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피가 이제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피에 대해서 괜한 오해로 그냥 겁먹고 지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놓치기에는 되게 아까운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겁먹고 지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지원하시고 사피에서 교육받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피 7기 많이 지원하시고 좋은 경험 사피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이죠. 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Q&A는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 있으신데 해결을 못했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